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장수라는 의미의 이 장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장수라는 의미의 장자, 장하다라는 의미의 장자가 있겠습니다. 두 개 다 장자인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뜻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자는 장수장자를, 두 번째 한자는 장하다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장자는 장군 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장군을 장수, 현대의 장군을 옛날에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수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군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장군과 장수를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쇄할 때는 이게 따로따로 쓰죠. 그러나 손으로 쓸 때는 한 번에 니은자처럼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 장군 그러면은 이제 직책, 어느 그 무관 조직의 직책상 가장 높은 직책을 우리가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수 그러면 뉘앙스가 장군보다는 보다 전장, 즉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는 리더, 이런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군은 우리가 그 육군과 공군에서는 장군이라고 하죠. 해군에서는 제독이라고 합니다. 해군 장성을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칫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제복을 입고 그 손목에 휘장을 한 장성에게는 우리가 제독이라고 호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은 장군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계급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로 한다고 해서 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공식적인 명칭은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는 이 장군을 옛날에 부르던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공식 명칭은 장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수는 장군보다는 보다 이제 배틀필드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움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해서 장차라고 하는 것은 장래와 아주 뜻이 흡사하지만 좀 다릅니다. 장래가 올지 안 올지가 미확정인 상태인데 반해서 장차는 오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그 황제의 아들은 이제 태자가 되겠죠. 또 왕의 아들은 세자가 될 텐데, 태자나 세자는 장차 황제 또는 왕이 될 사람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어, 나는 장래에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쓸 수 있지만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이다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러나 태자나 세자는 별일이 없으면 황제나 왕이 되는 거죠. 그건 장차가 되는 거예요. 장래, 당연히 장래라는 말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장래는 보다 불확정한 데 반해서 장차는 기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은 일을 얘기한다.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시작을 해서 월이 지나면서 크게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나날이 그리고 다달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수풍뎅이는 이제 풍뎅이의 한 종류죠. 자칫 잘못하면 사슴벌레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슴벌레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 집게가 있고 이 가운데 입이 있는 데 반해서 이 장수풍뎅이는 집게보다는 이 앞에 이렇게 코 부분이 뾰족하게 굵게 돌출돼 남아 있는 차이가 좀 있죠. 실제 이 비르라고 하면 이게 무당벌레라고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불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장군이 되는 게 라는 뜻이에요. 즉 휘하 병사나 장교가 없이 장군이 혼자 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뜻은 지금 현재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고집불통이로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우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장교라고 하면 현대 군 조직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얘기하죠. 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 이제 장관급 장교 이렇게 이제 소위부터 시작해서 대위까지 소령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령부터 시작해서 대령까지 준장부터 대장까지를 장교라고 한다. 당연히 부사관에서 준위로 이제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준위는 장교입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팀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이제 장하다라는 장군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장하다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간편하죠? 선비사자를 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크고 놀라운 결과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뜻으로 장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장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손 아랫사람이든 손 윗사람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손 윗사람한테는 장하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 높임말로. 그러나 통상 장하다라는 말은 나보다 나이나 지위가 어린 사람들한테 주로 씁니다. 나보다 그 나이가 높거나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한테 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칫 건방진 표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원래는 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장하다를 나보다 어린 사람 또는 직위가 낮은 사람한테 주로 쓰는 말이다
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아주 큰 일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라는 뜻이고, 장관이다 라고 하면 그 풍경이 정말로 멋있다 라는 뜻입니다. 울산바위, 설악산의 울산바위의 단풍은 정말 장관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대괄호가 빠져 있네요. 웅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규모가, 특히 이제 외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볼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웅장하다와 장관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웅장하다가 규모도 큰 것을 얘기합니다. 비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로 임하다 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일을 추진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상 비장하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그 충성을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많이 쓴다.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있고 튼튼한 남자, 여자한테는 장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원래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남자한테 쓴다. 후원장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또는 해주겠다 라고 과도한 말, 미래에 대한 과도한 말을 하는 것을 후원장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활동적인 나이대, 숫자로 표현을 하면 41세에서 60세 또는 40세에서 59세를 장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성년으로 보면은 이제 청년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를 성년이라고 이제 그 생애 주기에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장도라고 하는 것은 큰 꿈을 가슴에 품고 길을 떠나다, 또는 큰 임무, 중요한 임무를 띠고 길을 떠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유학을 간다든지 할 때, 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공공조직 같은데 또는 이제 일반 기업도, 큰 기업에서는 해외 출장이 잦죠. 그리고 이제 또 포상 휴가로 해외로 이제 휴가를 내보낼 수도 있죠. 이럴 때에 이제 십시일반 이 팀원들이 거마비를 좀 모아서 그 희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봉투에다가 장도라고 이제 표시를 해서 전달을 할 수 있죠. 장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이 센 사람, 튼튼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그 장수장자를 쓰는 장수라고 할 때, 장군 중에서 현장의 그 전투에 용감하고 패기 있게 리드하는 사람을 장수라고 하듯이, 일반인들 중에서 힘이 세고 튼튼한 사람을 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천하장사라는 그 이름을 쓸 때 이 앞에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가장 힘센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무예가 아니고 스포츠인 씨름의 최고 그 높은 상태, 그 경기 결과의 최고 높은 상태를 우리가 장사
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체급이 가장 높은 체급의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한테 천하장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체급에 따라서 우리가 백두장사, 한라장사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의 클래스를 나누죠. 마지막 한자는 처자가 되겠는데요. 아내라는 의미의 처자가 되겠습니다. 와이프라는 뜻이죠. 아내라는 의미의 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내라는 의미의 처자가 되겠습니다. 처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처가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살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볼 땐 친정이죠. 이 처가를 한글에서는 처갓집이라는, 처가의 집이라는 의미로 쓰는데요. 이 가와 이 집은 같은 말이죠. 가는 한자하고 집은 한글어니까 이게 사실은 중복된 말인데, 그러나 표준어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처자 또는 처자식 같은 말입니다. 처자 또는 처자식은 아내와 자식이라는 뜻으로 현대사회, 즉 핵가족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부양가족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현모양처는 현명한 어머니와 어진 아내라는 뜻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에서 여성에게 바라던 가장 대표적인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강지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아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절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내일 수도 있지만 부잣집의 아내일 수도 있죠. 그 부잣집의 아내일 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언제죠? 결혼하자마자 하죠. 그 결혼하자마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힐 때까지 함께한 아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남이라고 하면 아내의 남동생 또는 오빠를 얘기합니다. 아내를 기준으로 할 때 남동생이나 오빠는 구분 없이 그냥 처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아내의 언니는 처형,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공처가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심히 스트레스를 받는 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죽은, 즉 아내와 사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처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의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의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적으로 다른 남자와 뭐 바람이 났다든지 또는 외도를 했다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을 통상 우리가 의처해서 이제 병적 증세라고 해서 증이라는 이름을 붙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